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 오늘은 손가락 굴곡근 봉합수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그에 따른 예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굴곡근 봉합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7가지에 관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건유착, 두 번째 재파열, 세 번째 관절구축, 네 번째는 백조목 변형, 다섯 번째 방아쇠 수지, 여섯 번째 내인근 양성 수지, 일곱 번째는 사두마차 효과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게 건유착입니다. 굴곡근 봉합수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주로 존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존투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 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굴곡근이 손상되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존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말단부를 존 1이라 하고요. 두 번째를 존 2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손바닥 쪽이 존 3가 되고요. 손목 터널이 있는 부위를 존 4라 그러고 그보다 더 위쪽을 존 5라고 나누겠습니다. 존 2를 다른 말로 노맨스랜드라고 그럽니다. 노맨스랜드는 우리나라 말로 무인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를 존 2라 그러는데 왜 노맨스랜드인가 하면 과거에는 수술한 의사가 이쪽에서 굴곡근 파열에 대한 수술을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의사들이 이쪽은 수술하면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노맨스랜드라고 하였습니다. 노맨스랜드란 영화도 2020년도에 개봉이 된 적이 있었고요. 이것을 문헌을 살펴보게 되면 노맨스랜드는 최초에는 14세기 때 영국 런던 근교에 있는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서 노맨스랜드를 하였고, 1차 세계대전 때는 양쪽 적군의 참호가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노맨스랜드라고 하였습니다. 수부외과 의사인 번넬이 노맨스랜드라고 처음 명명을 이제 하였는데, 노맨스랜드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요쪽에는 손가락 굴곡근에 천수지 굴곡근과 심수지 굴곡근이 서로 교차되기 때문에 여기서 힘줄 봉합술을 하였을 때 건유착이나 다른 합병증이 많이 발생해서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술하면 안 되는 지역이다 해서 노맨스랜드를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수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썸맨스랜드라고 또 바뀌었습니다. 일부 의사는 수술해도 된다 했는데 현재는 여기가 힘줄 파열이 있을 때 모든 의사들이 다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맨스랜드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유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치료를 할까요? 1차적으로는 물리치료 그리고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UNJ 재활법이라서 UNJ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재활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하는데 그래도 증세호전이 없다 그러면 수술 후 약 4에서 6개월 이후에 건박리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은 재파열입니다. 수술 후 재파열되는데 그 발생률은 15에서 25%로 비교적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 재파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튼튼한 건봉합입니다. 건봉합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코어 수초와 에피테널 수초로 나눌 수가 있는데, 코어 수초란 것은 힘줄의 가운데를 통과하는 그런 봉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운데 통과하는 그 실이 두 가닥일 때는 투 스트랜드, 그리고 네 가닥일 때는 포 스트랜드, 그리고 가운데 통과하는 실이 6가닥일 때는 식스 스트랜디드 수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투 스트랜드 할지 포 스트랜드 할지 식스 스트랜드 할지는 술자의 선호도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봉합을 코어 수초로 한 다음에는 그 주위 봉합을 하는 에피테널 수초가 있겠습니다. 이런 봉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술장 안에서 힘줄을 봉합한 다음에 굴곡 신전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봉합 부위에 전혀 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틈이 없게 봉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수술 후 올바른 재활을 하는 것이 수술 후 재파열 예방에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재파열이 되었을 때 어떤 치료를 할까요? 첫 번째로 재파열된 힘줄의 간격이 1cm 이하일 때는 반흔을 제거 후에 다시 1차 봉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데 재파열되고 나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 간격이 더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면 1cm 이상일 때는 반흔을 제거하고 건이식술을 하게 됩니다. 건이식술이라는 것은 힘줄을 손목에서 떼서 이렇게 이식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수술자 안에서 봤을 때 건막과 활차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1차 바로 이렇게 1차적인 건이식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이제 수술자 안에서 활차랑 반흔 조직이 너무 심해서 바로 건이식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실리콘으로 된 이런 실리콘 로드를 이렇게 먼저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삽입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힘줄이 통과하는 길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후에 2단계 2스테이지 건이식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흔한 합병증으로서는 관절 구축입니다. 발생률은 17%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역시 수술 후 올바른 재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수술 후에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했는데도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관절 유리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 합병증으로서는 백조목 변형입니다. 소안넥 디포미티를 하는데 백조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도 원위지 관절은 굴곡, 근위지 관절은 신전되어 있는 이런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변형의 원인으로서는 손가락의 근위지 관절의 수장판이 손상되었거나 천수지 굴곡근이 파열되었거나 유착이 심할 때 이런 변형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합병증으로서는 방아쇠 수지가 있습니다. 방아쇠 수지라는 것은 힘줄이 두꺼워져서 이런 활차를 통과하지 못하고 걸리는 현상입니다. 손가락이 딸깍딸깍 이렇게 걸리는 것을 방아쇠 수지라고 합니다. 총 쏠 때 우리가 방아쇠 당기면 딸깍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를 하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힘줄을 꼬맬 때 이게 너무 당겨서 꼬매게 되면 이렇게 두꺼워지는데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꼬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장 안에서 이렇게 힘줄을 봉합하고 나서 손가락을 굴곡 신전을 시켜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꼬맨 힘줄이 활차를 잘 통과하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이것이 만일 활차에 좀 걸리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 활차를 4분의 3까지 절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활차가 4분의 1만 남아도 손가락 기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인근 양성 수지입니다. 룸브리칼 플러스 핑거라는 것은 내인근이라는 것은 손바닥 안에 있는 이제 근육입니다. 내인근의 역할이라는 것은 악력의 50%를 담당하고요. 내인근의 또 역할은 중수지 관절의 굴곡, 지관절을 신전시키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굴곡근이 이제 수축하게 되면 손가락의 굴곡은 끝에 마디부터 이렇게 굴곡이 돼서 이렇게 주먹이 쥐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먹을 쥐어서 물건을 쥘 때는 이렇게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주먹을 쥐었을 때는 쥐게 되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인근이란 것은 물건을 쥘 때 중수지관절을 굴곡, 지관절을 신전시킨 다음에 이제 지관절을 이렇게 굴곡시켜서 물건을 쥐는데 이렇게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내인근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인근 양성 수지라는 것은 내인근이 너무 타이트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주먹을 쥐게 되면 주먹이 쥐어지는데 역설적으로 손가락이 이렇게 펴져 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먹을 쥐지 못하고 손가락이 자꾸 주먹을 쥐려고 할 때 손가락이 펴지는 이런 현상을 내인근 양성 수지입니다. 주로 세 번째 손가락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이게 경미한 경우에는 그냥 물리치료 혹은 경과 관찰하게 되고 이것이 너무 심해서 손가락 기능에 지장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굴곡근 봉합술이나 내인근 유리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두마차 효과입니다. 쿼드리가 이펙트 혹은 쿼드리자로 하는데 로마 시대 때 사두, 그러니까 말 4마리가 끄는 이륜 마차 경주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은 요 전완부에서 시작합니다. 요 근육에서 수축하게 되면 이 근육이 주행을 하다가 4개의 힘줄로 이렇게 갈라져서 손가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손가락은 동시에 이렇게 주먹이 쥐어졌다 이렇게 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손가락에 굴곡근이 파열이 됐는데 이것을 봉합을 했는데 너무 단축해서 봉합했다, 너무 짧게 봉합을 해버렸다. 그러면 주먹을 쥐게 되면 세 번째 손가락은 이렇게 주먹이 다 쥐어져서 끝까지 다 왔는데 나머지는 힘줄이 느슨해서 이렇게 주먹이 안 쥐어지는 효과, 이것을 사두마차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경미한 경우에는 물리치료나 경구 관찰하게 되고요. 이것이 너무 심해서 손가락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굴곡근 유리술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손가락 동합수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그에 따른 예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